국민의힘 이해훈 전 의원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출신으로 3선 의원을 지낸 이 전 의원은 당내 경제통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치 서울에서 경제 서울로 지금은 경제시장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통 이해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끝나고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잠깐 4월, 반년 넘었네요. 예. 반년 가까이는 사실상 몸과 마음이 다 탈진돼가지고 그쵸. 사실 거의 일절 활동을 중단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서울시장 선거 가지고 이제 다들 주변에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하여튼 뭐 말씀들이 많으셔서 그거 이제 가지고 고민을 시작한 게 10월 초였으니까. 10월 초. 예. 밖에서 보셨을 때 21대 국회 좀 평가를 하신다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죠. 근데 어쨌든 국회가 아무리 한쪽이 의석이 일방적으로 많다 하더라도 그렇죠. 국회라는 곳은 이제 정치고 정치라는 것은 조정이고 그렇죠. 절충이잖아요. 네. 다양한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당연히 상충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 임대차 3법 같은 것도 모든 법이 사람이 다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로 법을 냈다 하더라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수많은 눈으로 수많은 다양한 관점에서 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집어내고 그래서 그 집어낸 문제점을 보완해서 안전판을 만들고 이게 국회잖아요. 그게 법안 심사고. 근데 이 모든 이 보완하고 안전판을 만드는 지점, 과정 이것을 싹 없애버리고 그냥 표결로 결정을 해버리니 저렇게 문제점이 완전히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그대로 입는 거잖아요. 그 여당에서는 일방적인 독주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것은 국민이에요. 근데 지금은 보면 정치가 실종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후보들 중에는 가장 좀 빠른 시점에 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이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되는데 이 정부가 잘못된 방향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히는지를 보면서도 확인을 하면서도 그 방향을 바꾸지를 않고 계속 잘못된 방향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 시민들이 제일 고통받잖아요. 그렇죠. 이 문정부 부동산 정책의 뭐 최대 피해자는 사실 서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이 그냥 피해자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정확해요. 서울이 이제 집값이 문정부 들어서 4억 5천씩 서울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게 이제 경실련 발표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월급 모아서 집 사는 거는 끝나버린 세상이에요. 그렇죠. 뭐 금수저나 자기 집이 이미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흑수저 무주택자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30%. 예. 평생 월급 모아봐야 내 집 못 산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그분들이 불안한 마음에 빚이라도 빨리 내서 집을 사자 이게 영끌의 패닉방이었잖아요. 그렇게 몰렸는데 이제 가만 보니까 자기들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빚내서 집 사는 것도 길을 막아버리겠다. 그렇죠. 그게 11월 13일 규제예요. 그러니 빚이라도 내서 그러면 내 집이라도 마련해보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너희들은 빚도 내지 마. 빚 내서 집 사지 마. 라고 하고 임대해서 살아. 사실 지금 임대로 만족해. 라고 지금 정부가 명령하는 것 같은 정책이잖아요. 제가 선언을 좀 빨리 하게 만드는 계기도 됐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뭔가 목소리를 내고 그래도 이제 시장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이 답답한데 빨리 출마 선언을 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나올 것 같으면 빨리 선언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생애에서 첫 주택을 사는 평균 연령이 39세예요. 사실 30대가 이제 너무 절망하고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런 세상 이제 끝낼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좀 담으려고 월급으로 집 살 수 있는 세상 열어주겠다 그 얘기하려고. 간단하게 뭐 핵심 공약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청년 빌딩이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저는 서울 블라썸이라고 했는데 블라썸이 꽃피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인생을 좀 꽃 피워라 이런 의미로 서울 블라썸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강북하고 강서에다가 크게 80층짜리를 4개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80층짜리를 4개를 크게 세우는데 거기는 이제
직장하고 주거하고 문화, 복지, 의료 이런 게 한 건물에 다 들어가는 입체형을 하는 거예요. 주상복합. 예, 주상복합형이에요. 그다음 나머지 50계층을 청년들에게 주거로 주겠다는 거죠. 근데 준다니까 공짜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분양하고 임대를 섞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이제 이게 보면 굉장히 싼 값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겠다는 게 대부분 시유지거든요. 시유지 하면 땅값은 안 내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건축비만 드는데 건축비는 평당 600이면 훌륭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15평이면 9천만 원인데 이거를 한꺼번에 내라는 게 아니라 분양을 받더라도 임대로 살 사람은 임대로 살아도 되고 만약에 자기 집을 마련해서 분양을 받고 싶으면 분양을 이걸 장기 분할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월급 모아서 가능하죠. 아 참 저 허니스카이 설명을 또 할게요. 네. 주거단지 안에 이제 젊은 부부들 그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건데 사실 마곡에서 암사까지 쭉 한강이 길게 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재거통 단지가 많습니다. 강남 쪽에도 있고 강북 쪽에도 있고 아파트 단지가 있고 고속화도로가 지나가고 한강공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못 가죠. 고속화도로가 그렇죠.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쭉 한 2-3km 가서 토끼굴 건너가지고 그렇죠. 또 이렇게 가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다들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단지에 한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해달라 하는 단지면 뭐 아파트 단지 앞에 산책로 정도 내는 공간 정도는 덮개로 덮으면 이게 뚜껑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 위로 이제 그 위로 이제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고 뭐 이제 꽃도 심고 하면 이게 예쁜 산책로가 되는 거죠. 정원이 되잖아요. 이 정원을 여기에 이렇게 딱 아파트 앞에 만들면 한강으로 그냥 바로 반바지 입고 걸어서 나가면 되시고 그 대신 여기 정원이 생겼으니까 단지 안에 정원용으로 가지고 있던 부지는 이제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젊은 부부용 고층 고빌 개발을 해주겠다는 거죠. 어쨌든 뭐 한 25평 기준으로 하면 좀 뭐 합리적일 텐데 25평이면 1억 5천이에요 건축비는. 어차피 땅은 지금 시우지랑 맞바꾼 그쵸. 거니까 땅값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지분 이거는 임대 없이 그냥 지분 적립형 분양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지분 적립형 분양이면은 1억 5천에다 조금만 더 얹으면 돼요. 그러면 뭐 한 30년 장기 분할 납부하면 월급 모아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 집 갖게 해드리는 거죠. 서울 블라썸 하고 허니스카이 요 두 개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내 집 마련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큰 돈 아니고. 이제 서울시장 후보군에 이번에는 유독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거론되는 이유가 좀 있어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심판 선거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이심전심으로 이번에는 남성 후보는 좀 어렵지 않냐 하는 게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서 여성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경선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여성 가산점 문제는 사실은 여성이 우리가 편견과 차별에 의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에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정치는 굉장히 그게 심해요. 지금 보셨지만 광역단체장 이렇게 우리가 오랜 세월 오면서 단 한 명의 여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만큼 이 분야, 정치 분야에서는 여성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가산점이 필요한 건데 특히나 이번 선거는 권력형 성범죄를 심판하는 선거잖아요. 그러면 없던 가산점도 만들어야 되는 선거에 있던 가산점을 없앤다는 것은 이건 거꾸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혜원에게는 여성 가산점 안 줘도 좋으니 여성 후보에게는 가산점 줘라. 그렇게 네. 중졸임 체제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중전제로 가는 게 맞다고 좀 보시는데 보궐선거까지 맡아서 치르라고 약속을 하고 지금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약속을 깨야 될 만한 중대한 무슨 사고가 생겼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한창 전쟁을 치르고 전쟁 막바지에 온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우리 내부 혼란보다는 좀 내부는 단결하는 것이 훨씬 더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뭐 그런 것도 있고 했었는데 추미애 장관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보니까 검찰개혁은 추미애 장관한테 맞지 않는 옷인 것 같아요. 뭐 판사 경력이 짧은 거 그런 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 사심 어떻게 보면은 빗나간 사심 때문에 검찰개혁이 추미애 장관한테 맞지 않는 옷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심 부분은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막 한참 전쟁을 벌이는
여름에 그 와중에도 박원순 시장이 이제 사망하자마자 바로 부동산 참견까지 그쵸.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사심의 민낯을 드러낸 것 아닌가. 그러면 그냥 당당하게 그렇게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옷을 안 맞는 옷을 입고 자기 사심을 이제 사심을 추구하지 말고 당당하게 서울시장 나오시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분야가 아닌 검찰 개혁 이거 말고 서울에서 오선을 하셨으니까 그쵸. 서울 지역구 5선이면은 그래도 서울 개혁에 대한 본인의 비전과 해법이 그쵸. 있을 법도 하잖아요. 그쵸. 있을 법도 하니까 그걸 가지고 저하고 당당하게 네. 일합을 겨루자. 유승민 의원도 원래 유승민 의원이랑 계속 친하고 이제 계속 하시니까 뭐 대권 도전이라고 하시는데 또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나오시라는 요구도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근데 우리는 대권 주자들을 보호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대권 주자에게 무덤이거든요. 그렇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나가라 그 얘기는 너는 대권 나가지 말라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중에서 1등, 2등을 그렇게 빼버리고 나면 그럼 누가 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단견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아니 대권 사람 없다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중에서 제일 앞서가는 사람을 빼버리면 그럼 대권은 누가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한 불 끈다고 그거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단견이에요. 예, 그래서 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특히 우리 이제 초선들 중심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초선들이 조금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봐 주시면 예. 서울시장 선거는 지금 분노한 민심이 딱 두 가지 분노하는 대목이 두 가지 지점이에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분노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카드가 있는데 당 안에 있는데 자꾸 당 밖에서 누구를 데려오려고 지금 5개월을 당 밖에서 데려온다고 우리 안에 사람 없다 당 밖에 사람 없냐 했지만 데려오려고 하는 사람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괜히 이제 꺼내 들었다가 한 칼에들 다 갔잖아요.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 보셨잖아요. 지금 이제 또 검증되지 않은 사람 누구 또 꺼냈다가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날아가면 이제 완전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팝콘이나 먹으면서 관전평하듯이 해가지고 이 선거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륜이 있고 이 선거가 항상 선거마다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대정신이니까 다른 말로 국민의 열망이잖아요. 그렇죠. 그 국민의 열망을 담아낼 사람을 당에서 잘 만들어서 국민 앞에 좋은 상품으로 내놓으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당의 상품을 그 상품을 내놓을 사람이 자꾸 흠집을 내는지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예. 민주당이 이제 그렇게 좀 출마를 하고 서울시장을 내고 부산시장을 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시나요? 국민이 심판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래야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짓을 안 하죠. 그쵸. 이건 부끄러운 짓이거든요. 본인들이 어쨌든 간에 중대한 실책에 의해서 자기들 단체장의 실책에 의해서 보궐선거가 생기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당헌당규에 예, 당의 헌법입니다. 자기들 헌법에 그렇게 못 받고 그걸 얼마나 또 선전을 해서 표를 얻어갔어요. 그렇죠. 그게 문재인표 혁신이라고 얼마나 선전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선전해서 국민들의 표는 다 얻어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사기죠. 그쵸. 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사기를 국민들이 심판해 주셔야 정치에서 더 이상 사기가 자리 잡지 못합니다. 네, 정말 국민들께서 공정한 심판관의 역할을 정말 이번 선거에는 두 눈 무릅뜨고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쁘게 부탁드려요. 아유. 예.